사실 충격을 흡수하면 안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향 가려고 유튜브 하는 남자 미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지활. 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족저근막에 대한 상식을 조금 깨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에는 없는 이야기 배워서 왜곡하는 방송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그러면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신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뒷부분은 조금 이제 단단하게 뒤꿈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발을 고르시고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너무 굽혀지면 안 되고 이 윗부분은 많이 굽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발의 밑부분, 발바닥이 닿는 부분, 거기는 좀 딱딱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바닥을 이렇게 디디면서 걸어 나갈 때 바닥이 딱딱하면 발바닥 근육들이 좀 더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물렁물렁 하면은 발바닥 근육들이 수축하는 게 좀 힘들죠. 뭐 모래에서 걷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모래에서 걸으면은 좀 더 빨리 지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근육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엄청 심하신 분들, 염증이 되게 급성으로 있으신 분들은 딱딱한 걸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염증이 그렇게 눌려버리면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는 5mm에서 10mm 정도 큰 거를 신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살짝 앞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공간이 생겨야지 이렇게 발가락이 굽어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아니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너무 딱 맞는 걸 신으시면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펴지면서 밀어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걸을 때. 그리고 이제 폭도 발볼보다 살짝 넓은 거를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눌릴 때 이 전체적인 발 전체에 체중이 분산되면서 실리고 그렇게 내재근 발바닥 근육들도 늘어났다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수축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육은 늘어났다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발에 갇혀가지고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은 발을 디뎠을 때 이렇게 늘어나 주지를 못해요. 근육이 늘어나 주지를 못하고 수축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양말도 이제 너무 꽉 조이는 것보다는 약간 헐렁한 걸 신어 주셔야 되고, 발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돼요. 양말 밑이 미끄러우면은 이렇게 헛도는 거죠. 마찰이 안 생겨요. 마찰이 생겨야지 근육에 힘이 가해지는데,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마찰이 없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근육들이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발바닥 근육들이. 그리고 깔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깔창은 아무래도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높은 거를, 아치 쪽이 높은 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너무 말랑말랑한 거보다는 좀 컵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좋고, 뒤꿈치도 조금 들어간 게 좋아요. 약간 움푹 들어간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은 움푹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아지는 거죠, 아치 쪽이. 그죠? 움푹 파인 거, 그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입구가 큰 것들을 신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5mm에서 10mm 정도 큰 걸 신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입구가 커버리면은 신발이 벗겨지죠. 신발이 벗겨져서 그 뒤꿈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게 돼요. 신발이 안 벗겨지려면 발가락을 움켜줘야 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발가락이 움켜지면서, 발가락이 원래 펴지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발가락이 움켜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입구가 넓은 신발을 신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찜질을 해야 되느냐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족저근막염을 비롯해서 모든 건염에 그리고 모든 부상에 가장 좋은 거는 온찜질입니다. 그런데 열감이나 통증이 엄청 심하실 때, 그렇게 급성 염증이 생겼을 때만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찜질은 사실 치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직이 치료되는데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 같은 거는 그 혈액 안에 있기 때문에 온찜질이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좋겠죠. 냉찜질은 그냥 조금 아플 때, 많이 아플 때만 잠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 마사지를 좀 해볼 건데, 족저근막을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옆쪽으로 근육을 마사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들어보시면은 여기 족저근막이 보이실 거예요. 족저근막을 정말 마사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만 살짝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뼈에 있는 그런 부착 부위에는 사실 안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조금 풀어주시고, 발가락도 조금 풀어주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근육 양옆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바닥 내재근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저희는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발가락 내재근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발가락을 밑으로 당기면은 수축하죠, 그죠? 그러는 동시에 제가 이렇게 발가락을 억지로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근육들이 수축하죠. 그런 다음에 쭉 뒤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지만 저는 수축을 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발가락들을 쭉 늘려주는 거죠. 이때 족저근막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한 2, 3,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3 정도의 페인은 괜찮습니다. 통증은. 그리고 이제 통증은 동작을 멈췄을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면은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조금 강도를 낮춰주시거나, 자, 처음에는 이제 30%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발가락 오므리면서 뒤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쭉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40%, 50%, 60%, 70% 정도까지 적응이 되면 좀 더 강도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이 꺾인 상태에서 지면을 밀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요 근육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이렇게 꺾였으니까, 그죠? 이 근육들은 발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근육들인데, 발가락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지면을 밀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이 발의 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 그냥 늘어나기만 해버리면은 이 근육들이 아치를 잡아주지 못하죠. 사실 이 근육들은 발바닥에도 붙어 있지만 이 종아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종아리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근육들이 살아줘야지, 요 근육들이 딱 아치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주면서 아치를 올려주고, 그와 동시에 힘을 내는,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요. 힘을 계속, 근육은 우리가 걸어갈 때 계속 근육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은 계속 내줘야 되는데, 힘을 내면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동작이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데 반대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운동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밀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에 운동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운동이고, 요걸 할 수 있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서서 하시는 운동. 자, 그리고 많이 하시는 운동이 이렇게 올라가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로 내려오시는 건데, 이건 사실 아킬레스건을 위한 운동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위로 당겨지면은, 장력이 커지면 아킬레스건이 종골, 뒤꿈치뼈를 위로 당기고 그 밑에 붙어있는 족저근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종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위로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에 있던 부착 부위, 그 족저근막의 부착 부위를 누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과도하게 과장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살짝만 이렇게 당겨지더라도 여기 밑에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뼈에 의한 압박, 그리고 스트레칭, 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운동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아킬레스건 운동이에요. 족저근막의 운동이라기보다는. 그걸 해주시면은 이 아킬레스건이 뒤꿈치뼈를 당기지 않고, 그러면은 뒤꿈치뼈가 이렇게 기울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족저근막에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앞에 수건을 좀 깔고 하죠. 깔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발가락이 사용이 됩니다. 발가락을 밑으로 미는 힘이 저절로 사용이 돼요. 이렇게 수건 위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발볼에만 이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기는 족저근막 쪽으로, 그리고 발바닥 근육 쪽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중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면서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운동도 해주시되 제가 보여드리는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굽히면서 이렇게 들었죠, 그죠?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닥을 누르면서. 바닥을 눌러준다는 거는
이렇게 발가락이 수축한다는 겁니다. 아래로, 그죠? 그런 발가락을 바닥으로 누르면서 서서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가동 범위를 줄여서 시작하시다가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적응이 되시면서. 자, 그런데 제가 걷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너무 이렇게 뒤로 미는 것보다는 살짝 발을 이렇게 비틀면서 외회전 시키면서 발가락을 밑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다음에 할 운동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발을 벌려서 서주시고, 뒷발은 이렇게 발볼을 그냥 바닥에 대주세요. 아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대각선으로 내리면서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서 몸을 해당 방향으로, 저 대각선 이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고 있는데 몸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부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밀어줄 때는 손으로 살짝 이렇게 벽을 밀어주시면 돼요. 이 대각선 방향으로. 너무 세게 이렇게 빨리 미시면 안 돼요.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살짝 뒤꿈치가 들릴 수도 있어요. 살짝 뒤꿈치가 들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좀 어렵게 하시려면은 발끝을, 발볼 대신 발끝을 이렇게 대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앞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손 상태에서 살짝 밀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쉬었다가 밀면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자, 제일 어렵게 하시려면은 발을 이렇게 들어 주셔야겠죠. 한 발로 서서 하시는데 골반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안 되고, 이렇게 정렬을 시켜 주신 다음에 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쭉 체중을 살짝 이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이제 발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아치만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릎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면서 무릎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깥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게 제일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이제 외회전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하시려면은 발끝 두 번째 2단계, 3단계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안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힙 운동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둔근 운동까지. 자, 중둔근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빠지고 힙이 내려가면서 안쪽에 아치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스트레스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족저근막염 다 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족저근막도 아치가 살짝 낮아지면서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칭이 되는 요인들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치 쪽에 너무 체중을 싣고 걷지 않도록 그 걷기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걸음걸이를 고쳐주시고요. 발바닥 근육의 원심성 운동, 발바닥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이제 걷기 영상에 나오는 힙, 엉덩이 근육 운동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깔끔했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애국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알.